수리 능력 응용 수리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응용 수리 유형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웠던 수학 문제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간단하게는 방정식에서 경우의 수와 확률까지 좀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많은 비중으로 출제된다고 할 수 있는 방정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수식을 세워서 푸는 방법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배수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쉽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다양한 풀이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수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정석대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방정식 문제를 이제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조금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수식을 세우지도 않고 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렇긴 한데 사실은 실제 시험에서 방정식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을 때 수식을 세우지 않고 한 10초, 20초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를 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출제돼봤자 저는 한 문제 정도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방법을 학습하는 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NCS 시험에서 또는 인적성 검사에서 방정식 문제를 잘 풀고 여기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정석대로 수식을 만들고 그 수식을 정리해서 답을 내는 그런 정석적인 방법을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이에요. 방정식은 미지수를 포함한 등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정식을 세울 때 등식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미지수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 어떤 애를 미지수로 설정해서 걔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그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식을 만드는데 제가 문제 몇 개 같이 풀면서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거리, 동력, 시간, 그리고 소금물의 농도, 한 일의 양, 일률 관련된 문제라고도 하죠. 가격과 관련된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다양한 테마에 따라서 이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테마에 따라서 보통 무엇을 기준으로 수식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식을 세울 때는 당연히 문제에 따라서 무엇을 기준으로 수식을 세우냐라는 게 달라질 거예요. 그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정 테마에서는 특정한 요소를 가지고 수식을 자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음, 자주 만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수식이 완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아래 예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필기시험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자, 어떠한 상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자, 우선 등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과 어떤 것이 같다고 할 수 있는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지금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호수의 둘레를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러한 내용에서 무엇과 무엇이 같다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걸 찾는 게 이제 방정식 풀이의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2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테마별로 무엇을 기준으로 수식을 만드냐라는 게 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 문제 어떤 테마죠? 거리 나와 있고 속력 나와 있고 시간 물어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문제겠죠? 자,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자, 이러한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를 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테마에서는 대개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등식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예제에 나와 있는 거리라고 할 만한 요소가 뭐가 있죠? 자, 첫 번째는 호수예요. 호수의 둘레가 있죠? 호수의 둘레 5km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두 사람이 이동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한이가 이동한 거리와 둘이가 이동한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거리라는 걸 좀 따져볼 거는 자, 한이가 이동한 거리랑 둘이가 이동한 거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뭐 더하고 빼고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등식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간단하게 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호수에 이제 둘레를 도는 거니까 뭐 동그랗게 생긴 곳을 얘네들이 이제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한이가 60의 속도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자, 둘이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이 만나겠죠. 각각이 이동한 거리는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만났다라고 하면 이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합이 둘레의 길이와 같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우리가 먼저 체크했던 이 거리의 요소들 중에서 한이가 이동한 거리와 둘이가 이동한 거리의 합이 5km이다라는 이러한 등식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등식을 생각할 수 있으면 사실상 문제풀이는 끝난 거죠. 여러분들이 대개 방정식 문제를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어떤 요소들로 등식을 만드냐라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른 과정 무엇을 미지수로 놓고 그래서 어떻게 뭐 미지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냐 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항상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보고 등식을 어떻게 만들지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처음에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면 답안지를 참고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러한 요소들로 등식이 먼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해해 가면서 학습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등식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다면 문제풀이는 끝난 거예요. 자, 한이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죠? 거리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것들은 다른 애들을 이용해서 속력과 시간의 곱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한이의 속력이 분속 60m죠. 자, 60m고, 자, 여기서는 단위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이가 이동한 시간. 자,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시간에 대한 부분 비워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이가 이동한 거리는 자, 50의 속력으로 얼마의 시간 동안 갔는지 나와 있지 않죠. 자, 일단은 비워놓고 자, 그 다음에 마저 써볼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썼던 내용은 5km가 아니라 5000m로 이렇게 바꿨어야 돼요. 속력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항상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속력을 어떤 단위로 쓰고 있죠? 분속의 단위로 지금 따지고 있고 지금 분속 뭐 60m, 50m의 단위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속력의 단위를 가지고 시간과 거리의 단위를 똑같이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속력의 단위가 분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이 시간들 얘네들도 몇 분, 분 단위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분속 50m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리도 미터 단위로 바꿔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위 환산하는 건 몇 번 해보면 조금 익숙해지시겠죠? 자,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자, 마저 풀이를 해보면 마지막에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예요? 둘이가 출발한 다음에 언제 만나냐라고 물어봤죠? 둘이가 이동하는데
소모한 그 시간을 우리가 미지수 뭐 t라고 놓겠습니다. 시간은 보통 t로 많이 놓는 편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이가 이동한 시간을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자, 이렇게 빈칸으로 비워둔 것들이 나중에 어떤 숫자가 미지수로 결정이 되면 다 그 미지수를 이용해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밖에 없었죠. 둘이가 10분 후에 간다라는 점이에요. 둘이가 10분 후에 출발해서 t 시간 동안 이동을 했으면 10분 먼저 출발한 한이는 10분 동안 더 오랫동안 이동을 했겠죠? 자, 그래서 한이가 이동한 시간에는 이렇게 10분의 시간을 더 더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수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수식 정리하시면 네, 이렇게 나오니까 40분이 되겠네요. 네, 뭐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런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식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요소로 등식을 만드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으니까, 학습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주시면 어렵지 않게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비슷한 종류의 문제로 방금 배운 것들을 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가능하다면 이번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제 풀이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거의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제가 일부러 갖고 왔어요.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 비슷하면 비슷한 수식이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0km 길이의 공원 산책로를 얘네들이 뛰기로 했는데 아까랑 다른 점은 뭐냐면 같은 방향으로 뛸 때랑 반대 방향으로 뛸 때 이거 두 개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반대 방향으로 뛸 때 요것과 관련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 저희도 반대 방향으로 뛸 때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반대 방향으로 뛸 때는 아무래도 아까 체크한 대로 두 사람의 이동 거리의 합이 요 산책로의 거리랑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과 가지고 문제를 풀면 자, A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의 합이 자, 30km이다라고 이렇게 수식을 세워야겠죠? 자, 그러면 거리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거리를 속력과 시간의 곱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시간이 나와 있고 속력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속력을 제가 헷갈리지 않는 선에서 소문자 A, 소문자 B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이동한 거리는 30분 동안 아마도 분속이겠죠? 스몰 a의 속력으로 이만큼 간 거고 b는 마찬가지로 요렇게 갔다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음, 그러면 좀 약분이 되어서 좀 깔끔한 수식이 나오네요. 자, 얘는 요렇게 일단 수식을 세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뛰는 거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같은 방향으로 뛰는 건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조그만 동그란 트랙을 이렇게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뭐 동계올림픽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가 그 빙상 경기장을 이렇게 도는 거 상상을 해보시면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같은 방향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다시 만난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다시 만난다라는 거는 어, 얘네들이 지금 한 바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한 바퀴 차이가 난다는 거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뛸 때는 이동한 거리의 차이가 한 바퀴 차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이동 거리의 차가 30km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30분을 처음에 0.5시간으로 체크를 했다면, 조금은 더 간단하게 못 풀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분속으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 3시간도 분속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A가 이만큼 이동했을 거고요. A가 더 빠르다고 했으니까 A가 이동한 거리에서 B가 이동한 거리를 이렇게 빼면 그때 30km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두 수식을 우리는 이제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음 A의 속력을 알아야 되니까 B와 관련된 항을 소거해 주면 되겠죠? 첫 번째 수식에다가 6을 곱하고 첫 번째 수식과 밑에 수식을 더한다라는 생각으로 정리해 주시면 360A는 자, B에 관련된 항은 소거되죠? 어 요렇게 킬로미터 단위로 지금 쓰고 있는데 뭐 단위는 뭐 생략하셔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지금 분속으로 계산하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분명하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A의 이제 속력은 360 분의 210. 그러니까 분당 360 분의 210 킬로미터를 간다. 어, 킬로미터 이게 분속이니까 이렇게 분이라고 써 놓겠습니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42 킬로미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얼마의 시간 동안 가야 되냐 이거니까 결과적으로 42 킬로미터는 속력 요거 약분하면 36 분의 21, 더 자세히 약분하진 않을 거예요. 요거고 여기다가 몇 분 동안 가야 되냐를 이렇게 곱하는 거죠, 시간을. 어 시간을 이렇게 곱하는 개념이니까 요게 계산이 되려면 아마도 72 분이 되어야 분모 약분되고 증오가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2 분, 1 시간 12 분이다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어 다 풀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시속으로 푸는 게 쪼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풀어 봤고요. 지금 두 문제를 통해서 우리 거리, 속력, 시간 요 요소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거든요. 다른 문제도 되게 비슷해요. 자, 우리 거속시 공식이랑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거속시 공식에서 우리가 거리를 이용해서 수식을 세웠죠. 여러분들 얘와 유사하게 A는 B 곱하기 C라는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는 지금처럼 거리를 이용해서 등식을 만들었던 것처럼 A라는 요소를 이용해서 보통은 등식을 만든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자, 수식 만들기 관련된 기본 설명이었고요. 여기까지만 한번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심화 강의를 통해서 더 어려운 문제, 더 복잡한 문제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동영상 잘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